북한이 그 무엇인가 새로운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주곡이다.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국적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마치 더 거우스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무 대외적으로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며칠 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다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오전 한때 그걸 행동에 옮긴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도발의 전주곡일 수 있다고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 무엇인가 새로운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주곡이다. 이 괴에 그 어떤 큰 도발을 지금 준비하고 도발을 하려면 몽군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적인 도발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을 결국은 미국이나 한국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금 전가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 대북전단 문제가 기여되었다. 대북전단 이거 금지 여기가 목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큰 도발로 나가기 위한 군사협정이다. 먼저 세부적인 걸 뜯어보기 전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크게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북한의 일련의 과정들이 태영호 의원의 말 맞다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쨌거나 지금 북한의 행태가 보면 기존의 어떤 행동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두 차례나 사실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보면 사실 그동안 과연 그러면 남북 정상을 했는 당사자가 맞는가라는 의심을 들 정도로 하고 있어요. 또 이 단순히 말의 비난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 전역에 걸쳐서 지금 골기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국에 대한 어떤 반한 감정들을 굉장히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메시지를 보면 지금 9.19 군사합의라든지 또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연락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다 폐쇄할 수 있다는 공개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북미 회담은 지금 교착돼 있고 곧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미국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저런 태도는 결국은 새로운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태영호 지금 의원의 전망도 있고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북한의 앞으로 행동에 나서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얘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문재인 정부 남북 협력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남북 연락사무소인데요. 오전 한때 이곳이 좀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개소 이후 북한이 연락에 응하지 않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국적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적이 통화 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예정대로 통화를 시도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때 또 받지 않을 경우 상황을 가정하에 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는 이 남북연락사무소가 연락 두절이었고 조금 전 뉴스탑10 시작하기 30분 전쯤에 오후에는 북한의 답신이 왔다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신석호 부장. 네. 오전 오후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남북연락사무소는 지금 현재 개성에 있지만 예. 건물 자체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북측은요, 2019년 3월에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북측은 나가버렸습니다. 아하. 하지만 남측은 거기 잔류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남측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 초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 연락이라는 정신은 계속 이어가자. 그래서 서울과 아마도 평양에서 남측과 북측이 서로 오전에 한번 전화해서 아, 별일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끊고 또 오후에도 또 별일 없습니까? 끊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연락이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남측이 전화를 걸었을 때 북측이 받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남북 연락 사무소를 정말 폐쇄하는 북측의 이제 사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것인데 아마 정부는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만 오후에 우리가 전화했을 때는 북측에서 답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평양에서 예.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오전에 안 받고 오후에 받았을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 또 내일 아침에 또 상황이 있겠죠. 내일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주고받은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아서 받은 게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서 비교적 원거리에서 그런데 오전에 연락이 안 됐고 오후에 된 건데 물론 뭐 내일까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신석호 부장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오후의 응답 그리고 오전의 불통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가볍게는 뭐랄까 평양 지금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 그 방침이 아래까지 그러니까 말단의 그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까지 잘 내려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뭔가 아니면 평양 내부에서 지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번 받지 말아봐. 남측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뭐 혼란스럽고 약간의 밀고 당기기 뭐 이런 느낌입니까? 예. 그래 그럼 오후에 한번 받아봐. 뭐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남측을 시험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장 하나 더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1부부장이 분노에 담아 대북전단 살포하면 나 어떤 행동할지 모른다. 연락사무소 폐쇄, 뭐 군사합의 파기 이런 절차들에 관한 조금의 과정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태영호 의원이 뭔가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단절하고 파괴하는 것, 이거 약간 소극적인 도발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 아니고 천안함이나 연평도처럼 무슨 그 드론을 날리는 그런 것처럼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도발이 있는데 지금 김여정 제1 부부장이 얘기한 네 가지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단절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지금 시간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북한 특유 전매 특허인 살라미 전술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북한의 모든 메시지는 김여정을 통하고 있는 듯합니다. 분노에 담아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담화를 기점으로 김여정이 김정은급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급 반열에 오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하노이 회담에 열차로 이동할 때 이렇게 잿더리를 들고 오빠의 담뱃재를 받아주던 여동생이었는데 신석호 부장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김여정의 담화를 낭독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만큼 북한 내부에서도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일부터 제가 보기에도 정말 놀랐는데 전형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지도자의 교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먼저 최고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요. 그 다음에 당의 높은 기관들이 그것을 담화나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노동신문에 실리고 노동신문에 실리면 그것들을 들고 나와서 대중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낭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전형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측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김여정을 위상을 높이는 것은 뭔가 내부에 상당한 의미와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은 뭐 대대적인 여론전의 내부에서도 북한 내부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 마스크를 쓰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규탄하는 청년 학생들의 항의 군중 집회가 6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신 대표님,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은
약간의 굿캅이라고 해서 좀 포용하는 지도자, 그리고 김여정 여동생은 뭔가 배드캅이라고 해서 매파, 공격적인 이런 표현으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는 겁니까? 자, 김정은이 처음 등장할 때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김정은도 굉장히 강성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네. 물론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강성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 건강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6.5설 불거지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김정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대가 누구든 그들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정말로 유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김여정의 김정은보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웠다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지금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있거든요. 따라서 혹시 이 국가 배드캅보다는 이 김정은의 급변 6.5 사태 이후의 차세대를 혹시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인자로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이 점도 하나 주목했습니다. 북한 최고 존엄의 여동생, 그러니까 김여정이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그 점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당선됨으로써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이제 봅니다. 북한의 엘리트층에게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그 어떤 체제 전환,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안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서 이번 저희 당선이 남북의 화합의 길로 가는 데는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신석 후보장,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지금 약간 행동으로 옮기냐 마냐라는 것과, 그리고 지난 사흘 전에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 이게 다 맞춰진 게 바로 이 탈북민들에 대한 이 금기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게 얼마나 아픈 이 손가락인지를 좀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제 전단을 문제 삼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예. 뭐냐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결된 남북 관계를 다시 단절하는 그런 게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단을 들고 오다 보니까 김여정이 탈북자를 언급하게 된 거죠. 근데 탈북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극한 용어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존재들이 핵 문제를 언급하는 게 싫다. 그리고 그런 걸 가만히 놔두는 남한 정부가 싫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태영호 의원이 굉장히 그 포인트를 잘 잡아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저런 계기로 탈북자들을 공식 문헌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노동신문이나 정부 담화에서 있지만 김씨 일가 최고 지도자들이 언급한 건 처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탈북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찝어내서 탈북자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나타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 것이죠. 탈북자 타독 군중 집회까지 있었습니다.